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호스피탈리티 학부에 합격해서 재학 중입니다. 2년 동안 편입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일단 학사 취득이랑 편입 준비를 같이 도와준다는 점이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두 가지 일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여서 서울교대 독학사 컬리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편입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어휘를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퀴즐렛이라는 앱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지하철에서 학교를 뭐 등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교할 때마다 틈틈이 좀 핸드폰을 통해서 단어를 암기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읽고 그리고 어떤 정답을 어떻게 골랐는지 근거를 대는 연습을 이제 스터디원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 더 독해를 할 때 정확한 근거를 잡아내면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했고, 그리고 또 고난도 독해 지문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영어 기사들,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다른 영어 신문들을 조금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논리 같은 경우에는 독해 파트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빈칸 부분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야 하는 게 논리 파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어도 확실히 많이 알아야 그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독해와 단어 파트가 좀 완벽하게 되어야 논리 파트는 이제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념을 한번 확실하게 잡은 뒤에는 이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식으로 문법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문법을 빠르게 끝내놓으면 그 뒤에는 독해와 논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문법은 초기에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시험을 보는 게 12월에서 1월 이때 겨울이다 보니까 시험장이 추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너무 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시험장의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니까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가는 게 좋고, 항상 긴장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시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할 때도 아침 시간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침 시간에 기출문제를 연습을 해보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독학사 컬리지만의 장점은 스터디 제도와 튜터링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튜터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직접 와서 편입 영어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인데, 확실히 교수님들이나 여기 독학사 컬리지 선생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전을 직접 경험을 해본 선배들이 주는 팁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튜터링 제도를 통해서 좀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는 미리 써놓지는 않더라도 항상 자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과를 조금 통일을 시켜서 비슷한 내용을 조금만 수정해서 이제 다른 학교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고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단계에서 3단계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열심히 해서 잘해놨으면 크게 4단계 때 가서 조급해지거나 아니면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1단계에서 3단계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4단계 동안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수업들을 열심히 들으면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국가고시는 통과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인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부 여대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영어 성적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굳이 편입영어 시험을 따로 보러 가지 않더라도 접수만 해놓으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심적으로 이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편입영어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굳이 욕심을 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생각하기보다는 편입영어를 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편입영어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초반에는 공인영어 시험을 굳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쯤에 공인영어 시험을 준비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편입영어 시험 직전 11월쯤에 루틴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쯤 가서는 거의 제가 가고 싶은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고 이제 시험장이랑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풀이하는 연습을 했었고 그렇게 기출문제들을 풀고 난 뒤에는 오답을 하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의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계속 기출문제를 하루에 3개? 많은 날은 정말 4개까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부가 너무 안 된다면 굳이 이제 너무 앉아서 안 되는 공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이제 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조금 수다를 떨거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날부터 다시 정신을 다잡고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편입하기 전보다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고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바 같은 거를 할 때도 과외나 학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고 실제로도 지금 그런 알바들을 하면서 조금 더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마라톤이라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끝이 안 보이고 막막할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면 편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든 한 학교 정도는 꼭 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정말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니까 네, 파이팅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